없어졌다. 진짜 없어졌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봤어. 없어진지도 몰랐네. 자, 우리 어제까지 했었던 미분 관련된 얘기를 한번 총 서머리 할게요. 그리고 이 짓을 몇 번이고 반복할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자, 나는 보통 이제 미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제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쭉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큰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걸 좀 좋아해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느냐? 미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미분에 똑똑똑 노크를 했더니 누가 반겨줘? 평균 변화율이 반겨졌어요. 그죠? 물론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전혀 미세하지 않은 녀석이죠. 얘 하나도 안 미세합니다. 하나도 안 미세한 녀석이에요. 보통 평균 변화율은 어디서 정의된다고? 구간에서 정의된다고 그랬죠. 그죠? 구간에서 정의가 되고요. 통상 우리가 함수 f에 x는 a에서 x 이퀄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였다? 통상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써주고 b-a분의 fb-fa 이렇게 써주든가 아니면은 b-a를 델타 x로 봐주시면 똑같은 델타 x이긴 하지만 b가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다.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 정의였습니다. 얘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할선의 기울기. 기억나시죠? 할선의 기울기. a, fa와 b, fb라는 두 점을 주어진 그래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주어진 그래프를 가르고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미세한 걸 하고 싶었어. 그지? 그러니까 뭐를 취해준다? 리미트를 취해줍니다. 극한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는 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함수 f에 x는 a에서 의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f'a라고 쓰는데요.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라고 쓰든가 혹은 이 밑에 버전을 생각하셔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델타 x를 h라고 바꾸어 쓰셔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는다?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이 녀석이 뭐가 돼?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일반화해서 뭘 만들었어? 도함수를 만든 겁니다. 쌤, 도함수랑 미분계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상 차이는 없어. 다만 어떤 차이를 줄 수 있어요? 얘는 특정한 a라는 값이 대입된 녀석이고요. 그죠? 상수가 들어가 있어. f'1, f'a, f'3이라면 도함수란 녀석은 똑같이 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좀 더 일반화되어 있어서 미지수 x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통상 뭐 f의 도함수 이 정도 표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x 이퀄 a에서라는 특정한 지점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의 x에 대해서 f'x라고 해서 이 녀석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더라. 자, 이 녀석의 일반화죠. 미분계수는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녀석의 극한 씌운 거죠. 리미트 없으면 평균 변화율이죠. 요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로 시작한 거야. 우리가 모두가 알만한 이해하는데 전혀 걸리는 게 없는 그래프 그려놓고 두 점 찍어놓고 직선 이 기울기 요거 의미한 거야. 그지? 여기에서 극한을 취하고 일반화시켜서 도함수까지 왔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요 도함수를 만드는 요 행위를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fx를 가지고 f'x를 요걸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케이? 다시 y는 fx가 있어. 근데 y는 fx를 통해서 y'은 f'x를 만들어. 새로운 f'x를 만들어. 오케이? 요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부터. 되겠죠? 그리고 이 도함수의 정의가 무지하게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분 공식과 미분 법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미분법이나 미분 공식들은 전부 다 하나의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미분 공식엔 두 가지가 있었어. 미분 공식엔 두 가지가 있어서. 참고로 공식이라 하면 뭐였어? 주어진 가정으로부터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쓰는 거야. 특정한 포맷이 있었어.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미분 공식들은 전부 다 어떤 미분 공식들이냐면 다항 함수에서의 미분 공식인 겁니다. 쌤, 그럼 다항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들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삼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걔네들도 미분할 수 있고요. 미분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만약 y는 sin x라는 애가 있어. 요거 미분하래. 그럼 y 프라임 얼마야? 코사인 x야. 이런 게 있어요. 외우는 건가요? 아니요. 유도해낼 수도 있고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건 지금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인수투에서는 수투 안에서는 요걸로 충분해요. 아시겠죠? 요걸로 넘어가는 건 언제? 미적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미적분 2. 여기에 해당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과 거. 대학 가면 해요. 대학 가면 하고. 그래서 좀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각 학교들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던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을 희망한다면 당연히 공수 원투는 1학년 때 할 거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수가 있고요. 미적원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통 1학기, 2학기에 수강을 할 거고 이거 이외에 기하, 확통, 그리고 미적2라는 과목이 있을 거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입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학교들에서 교육과정이 좀 이상하게 짜진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상해. 그 학교 나름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과 입장에서 수강을 하기 되게 힘들게 돼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요거 수강 안 하시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생겨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하고 공대 가면 되지 않음? 안 됨. 가서 바보 됨. 대학만 가면 장땡이지 아니잖아요. 대학을 왜 가요? 대학을 왜 가겠어요, 그죠? 가서 장땡이 아니라 실제로 학종 같은 거로 쓸 거면은 이거 이수 안 하면은 학종에서 뽑아줄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교육과정을 볼 거기 때문에 어째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특정 학교 어떤가요? 라고 궁금하시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개 학교들이 눈에 띄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걸 수강을 못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 없이 내 기준으로는 뭐 학교에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생각 없이 교육과정을 짠 학교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나도 학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했는데 방쌤이 이 학교 이렇게 짰는데 교육과정 봤는데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짰지? 이런 게 좀 있었어서 어쨌든 돌아와서요. 자, 미분 공식 얘기 좀 합시다. 미분 공식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y는 x에 n제곱이 있어. 중간에 유도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럼 y 프라임은 뭐가 된다고? nx에 n-1제곱 된다고. 유도 과정 뭘로 보여요? 도함수 정의로 보여요.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오케이? 예를 들어 니네가 초등학생이야. 3, 4가 10이래. 3, 4가 10이라는 걸 외웠어. 근데 이게 왜 되는지는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3,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3을 4번 더했어 정도는 아셔야지 근데 이거 늘 이걸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3 곱하기 4라고 표현하는구나.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차원으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셔서 미분 공식을 유도해주는 작업 정도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내 손으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엔 알았으니까 공식 외우세요. 그 다음엔 알아셨으니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고.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만 외워두시면 있잖아요. 계산만 하는 바보가 됩니다. 안 돼요. 계산만 하는 바보가 됩니다. 자, y는 c 뭐야? 상수란 얘기입니다.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미분하면 뭐 된다? 0 된다. 요 두 가지가 답니다. 미분 공식은. 그죠? 또 뭐 봤어요? 미분법이라는 걸 봤었죠. 미분법이라는 걸 봤었죠. 미분법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란 모두 다 가능한 애들이에요. 미분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하는 건 실수배의 미분법이랑 합의 미분법, 차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특히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정도는 쉬워요. 그냥 실수배한 거 미분해봐. 응, 미분하고 실수배. 더한 거 미분해봐. 응, 미분하고 더해. 뺀 거 미분해봐. 응, 미분하면 뺀다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y는 뭐 c 곱하기 f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분하면은 c는 일단 무시해. f'(x) 한 다음에 c를 곱했다고 쳐도 되는 거야. 뭐 3을 곱했던 2를 곱했던 7을 곱했던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실수배의 미분법이고요. 합의 미분법과 차의 미분법은 fx 더하기 gx야. 요거 미분해봐 라고 한다면 f'x에다가 더하기 g'x 하시면 되는 거야. 만약 여기가 빼기라면 빼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거였고요. 고배 미분법부터가 좀 독특하죠. 실제로 고배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셔야 되는데요. 오케이? 고배 미분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 미분법은 이런 애들이죠. y는 fx랑 gx의 곱이야. 요거를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다. 그죠? 유도 과정은 생략. 합성함수는요. 일반적인 합성함수 하지 말고 다항함수에서 합성함수 형태를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fx라는 녀석의 전체의 뭐 n제곱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요거 했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했던 거 영상 뒷부분 꼭 보세요. 보셔야 돼요. 영상 뒷부분. n fx의 n-1제곱이 됐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미분 공식과 미분법을 가지고 계산한다가 이제부터 할 일이죠. 자, 미분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는 뭐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72페이지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문제 위주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하겠네요. 개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씩 훑어볼게요, 다. 152번 볼게요.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요거 재밌게 풀이를 할 수 있긴 한데. 요거 내가 솔브 2개 줄게, 얘들아. 152번. 자, 15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그지? 계산할 건데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있는 거야.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개념을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알고 있는 거고 저걸 이용해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주어져 있고요. 문제는 뭐예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2 플러스 h죠. 이걸 처리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작업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교과서식 방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방법 1, 메소드 1. 오케이? 뭐부터 하느냐? 자, 이 녀석 뭐예요? h 0으로 보내고 있죠. 실제로 0으로 보내시면 어때요? 0분의 0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한 게 3h 앞에가 2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2가 필요해.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려면 f2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그래서 f2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강제로 만들어줘. f1을 한번 빼고 f1을 한번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봐봐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f의 2 플러스 3h 빼기 f2를 먼저 해주시고요. 남은 건 어떡하나요? 남은 건 뒤에 쓸 거예요. f2 빼기 f2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놓는다고 치면 f2 플러스 h 빼기 f2가 됩니다. 굳이 마이너스를 왜 엮는 건가요? 순서 바꿔주려고. 요걸 앞에 쓰고 싶어서. 됐어요? 그리고 분모 h 있겠죠.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 동의될까요? 정리한 거야 그냥. 뭐 f2를 한 번 더하고 빼서 f1 한 번 빼고 더해서 이렇게 하나 엮고 이렇게 하나 엮어서 각자 엮은 애들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h분의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라며. 끝맞추는 거 지난 시간 했었죠? 지지난 시간 했었나? 그지? 했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3h를요. 여기 있는 3h를 델타 x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밑에가 델타 x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x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급을 맞춰줍니다. 쌤 3을 그냥 써놓으면 되나요?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해놔야지. 등호가 성립하려면. 되죠?
뒤에 거는요 건드릴 게 없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뭘로 처리됩니까? 델타 x분의 fe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리미트가 붙은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요. 됐죠? 처리해 보시면 f 프라임 2에다가 곱하기 3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긴 빼기 f 프라임 2가 되어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 f 프라임 2가 된 거죠. 요게 정리할 수 있는 방식 1. 정리 1번.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계산은 좀 이따 할게요. 풀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예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 1번인 거고요. 빨리 들어와. 일찍 오라니까 더 늦게 왔네. 정리 2번. 야, 이거 메모해놔. 이거는 교과서식 방식이고요. 이거는 니네가 나한테밖에 못 배우는 거야. 요거는 숏컷이에요. 숏컷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문제가 내가 아까 설명하는 때 요걸 내가 써놨잖아. 이게 없는 거야. 여기 없어요. 그죠? 원래는 요거 첫 번째 풀이 방식 정리해 드리려고 써놓은 거고 이게 원래 없어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그대로 쓸 건데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분자는 안 건드려요. 아니 쌤, 근데 분자를 안 건드리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게요. 오케이? 근데 그냥 써요. 이렇게 써놓고 분모 자리에 h 있었죠. 얘가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디로 가냐면 얘한테 야, 너 슬쩍 옆으로 가. 슬쩍 밀어놓습니다. 슬쩍 밀어놔요.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h한테 슬쩍 밀어서 여기다가 놔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슬쩍 밀어놓고 분자와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한다고 하면 같은 식인 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세요? 분자분모에 같은 값을 곱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쓱 밀어놓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쓰겠다고.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뭘 쓸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2 플러스 3h였죠? 요거 앞에 봐! 2 플러스 3h였죠? 좀 이따 써. 2 플러스 3h였죠? 그럼 2 플러스 3h에서 2 플러스 h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쌤, 이게 갑자기 뭐 하는 건가요? 보세요, 일단. 2 플러스 3h에서 2 플러스 h를 빼는 거죠, 그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2는 날아갈 거고요. 3h 빼기 h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분모에 2h를 쓴 셈입니다, 그죠? 분모 2h인 거잖아요, 그지? 여기도 2h 쓰자. 그럼 식의 변화는 없죠. 같은 값을 분자분모에 곱한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 놓고 이 녀석을 다시 봅시다. 요거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쌤, 요게 뭐 하는 짓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f'이에요. 얘가. 그리고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이 f'E가 된 거죠. 끝입니다. 됐어요? 결론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긴지 나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 y는 fx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볼 거냐면 x가 2일 때를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자리가 x는 2야. 됐니?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자, 얘들아. h가 음수여도 돼. h가 음수여도 되는데 그냥 양수라 칠게요. 음수여도 설명할 수 있어. 그냥 한 가지 설명으로 퉁치려고. 자,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평균 변화율이지. 니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평균 변화율은 앞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본빵으로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어떤 평균 변화율? x의 값이 2 플러스 h에서 2 플러스 3h까지 변한 이 구간. 오케이?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죠.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해놓고 요만큼을 h라고 보면 적당한 양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만큼을 h라고 보면 여기가 2 플러스 h겠죠. 이해가세요? 요만큼을 h라고 치면 됐어요? 그러면 2 플러스 3h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서 h가 하나, 두 번 더 간겠지. 요 자리가 2 플러스 3h겠죠. 됐어요? 오케이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다시 리미트 붙이기 전에 요거. 리미트 붙이기 전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2 플러스 h에서 2 플러스 3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즉,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할선의 기울기라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요? 얘가요. 요거까지만요. 그죠? 근데 거기다 리미트를 붙였죠. 리미트를 붙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얘들아 봐봐. 리미트를 붙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h가 0으로 가겠죠. 얘가 어디로 가요?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되겠어요? 구간이 여기 있다가 우리가 평소에 잡고 있는 미분계수는 한 점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 점을 땡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간을 잡아놓으면 얘가 h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 어디를 향해 가요? 어느 한 점으로 가요? x가 뭐인 지점? 2인 지점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서의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F'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셨으면 계산 소요가 이 상태보다 이게 아무래도 확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요거 좀 심한 내용이긴 해. 요걸 이용하시면 계산 소요가 확 줄어들기도 해. 그래서 개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됐나요? 이렇게 당겨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당겨지는 거. 이렇게 당겨지는 거야. 당겨서 여기로 오는 거지. 이렇게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어쨌든 정리 1번이군 정리 2번이군 우리의 결론은 뭐야? 얘가 뭐다? 얘가 EF'이다. 그럼 EF'를 어떻게 계산해? 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얘든 간에 정리는 끝난 거고 결국 우리 문제는 요걸 푼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 앞서 말씀드린 미분법과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일단 뭐부터 찾을 거예요? 도함수부터 찾을 거예요. F'X 구해봅시다. 다음 단계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자, 미분했습니다. x세제곱은 3x의 제곱이 되고요. x제곱은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요거 2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F'인 얼마예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4, 32 더하기 4 빼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14가 되겠죠. 아니 답은 14가 아니라 F'는 14가 되겠죠. 따라서 이 F'는 얼마? 28이 되겠죠. 이게 답인 겁니다. 되겠어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특히나 정리 방법 2번.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어디서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따로 누가 이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밑에 문제 푸는 시간은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넘어가서 유형 한번 후루룩 다 훑어볼 겁니다. 일단 다 똑같아. 그냥 풀자야 이제. 다 문제 유형이야. 그 다음 156번. 이렇게 생겼죠. 풀어랍니다. 이거 얼마임? 이거 극한 문제네요. 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죠? 극한 문제네요. 실제로 봐보세요. 리미트 x를 1로 보내고 있죠.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요? 1 집어넣어봤더니 1 빼기, 뭐야? 잘못 썼나? 잘못 썼네. 더하기네.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0분의 0 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0분의 0 꼴이구나. 근데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x의 9제곱이라고? 저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자, 분자 자리에 있는 얘네 있잖아요. 얘를 fx라고 둬버립니다. 상수는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문제는 좀 더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보통 상수항까지는 보통 fx로 안 잡는데 나는 그냥 다 잡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나는 그래서 분자 자리에 있는 x의 9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 전체를 fx라고 둘 겁니다. 라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f1이 얼마? 0이죠. 됐어요? 그럼 분자 자리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알아? 요거 임으로. 문제에 주어진 저 준식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이거 뭐라고? fx f1이 얼마라고? 0 이렇게도 봐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뭐의 정의? x는 1에서 해? x는 1에서 해? 뭐?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이나 미분계수나 도함수의 정의는 그걸로 문제를 풀진 않지만, 오케이? 그 녀석을 눈치 못 채시면 싸그리 틀리는 거라고. 기본적인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면 계산만 하는 바보가 된다고.
쌤 미분이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평균 변화율이 이해가 안 가? 미분 계수가 뭔지 몰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안 풀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의는 아시되 계산은 계산법으로 하신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두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 특히나 미분 들어와가지고 제일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이 야 x세제곱 미분은 얼마냐? 3x제곱이요. 왜 되는 건지 알아? 원래 그런 건데요. 3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만 접근하고 방법론적으로만 접근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바보 됩니다.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나도 모르게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갔으면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진짜 바보 돼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식은 계산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도함수를 구하고 숫자를 대입하자 이거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때 f'x는 뭐 앞에서 주어진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미분하시면 되겠죠. 9x의 8제곱에 더하기 4x가 될 겁니다. 그죠? 차수 내려오고, 그죠? 8 떨어지고 2 한번 내려와서 4 되고 하나 떨어져서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되니까요. f'일은 얼마예요?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9 더하기 4 해서 13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요거 13이겠죠. 답 13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것이 0분의 0꼴인 극한 문제라는 걸 이용하셔서 오히려 미분계수 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오케이? 본질적으로는 극한 문제가 맞습니다. 0분의 0꼴 극한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도함수라는 큰 도구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빠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야.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 그래서 청주도 어떻게 이렇게 우회도로 뚫잖아.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 돌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치환을 하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길에 비해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절차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직접 가는 건 절차가 하나야. 인수분해하면 돼. 할 수 있냐고. 이게 문제인 거라고. 직접 가도 돼. 인수분해가 딱 보자마자 쌤 이거 인수분해 엄청 쉬워 보이는데요. 인수분해에서 풀면 안 돼요? 돼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꽉꽉꽉 막히니까 이거 하려니까 계산서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더 쉬운 거죠. 차가 안 막혀서. 이렇게 가면 30분 걸릴 거 이렇게 하면 5분이면 가는 거지. 되겠어요? 그런 취지로 문제를 풀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고 니네 문제 좀 풀자. 자, 넘어가 보시면 유형 13, 14가 사실 한 통속이긴 하거든요. 한 통속이긴 하거든요. 보세요. 164번입니다. 요까지만 보고 니네 앞에 거 확인하셔서 문제 푸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164번. f를 2차 함수라고 줬어요. f를 2차 함수라고 줬고 문제는 x-3에 f'x가 뭐다?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6을 해서 0이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f0을 마이너스 6이라고 줬다. f4가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일단 아셔야 될 게 이게 앞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해요. 그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그죠? 이게 항등식인 겁니다. 요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그죠? 쌤 엄두가 안 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fx가 2차 함수라고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오케이? 2차 함수니까 세팅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fx 어떻게 한다고? 2차 함수잖아. 그럼 뭔지는 몰라도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꼴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을 미분한다면 즉 f'x를 만든다면 차수 내려와서 2ax 더하기 b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끝났죠. 이해가십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실? 집어넣어 보실? 실제로 집어넣었다고 치면요. 요거라 하면 꼴이란 표현을 좀 지우자.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세팅 한 거죠. 세팅.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세팅하면 자연스럽게 f'x는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렇게 놨다고 치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3에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6은 0이 이게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무조건 는 0이 돼야만 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쉬워진 거거든요. 정리만 하면 돼요. 여보 앞에부터 해볼까요? 요거부터. 이렇게 곱하면은 2ax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x, 이렇게 곱하면 bx 해서 b 마이너스 6ax 이렇게 해놓고 x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네. 요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를 분배해 주셔야 돼요. 2 분배해 주시고 6까지 더했는 걸 이제 처리를 해보시면 요 뒤에 마이너스 2ax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끝났습니다. 내림차는 정리해 볼까요? 동류항이니까 얘네들이 먼저 계산이 되겠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사라졌어요. 그죠? 얘네들은요. 얘네 동류항이죠? 계산이 가능하겠죠? b-6a랑 마이너스 2b랑 더한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6a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어때요?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해서 0이 되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c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된 거네요. 이게 어떻다고요?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왜냐면 항등식이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구만입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구만.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F0이 마이너스 6이래요. 즉 앞에다가 내가 C라고 써놓은 얘 있잖아요. 그지? 이게 0이죠.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니.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C 자리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B 나왔죠. B 나오면 A 나오겠죠. 끝났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부터 넣어보실? C가 마이너스 6이므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3B 더하기 6, 22 더하기 6 한 거 0이에요. 36이죠. 즉 3B가 36이래.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B는 얼마예요? 그래서 6이겠죠. B 구했다. B가 6이면요. 여기다 6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A가 0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6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6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양변에 6을 나눠버리시면 A 자리는 마이너스 1이겠죠. A도 구했다. 끝났죠. C는 마이너스 6, B는 6,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요. 결과적으로 fx 어떻게 생긴 겁니까? fx는 뚠딴뚠 fx는 아우 자리가 없네. 너무 방만하게 썼네 문제풀이를. 이렇게 되는 거지. i 플러스 b 플러스 여기니까 6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fx 구했다. f4 얼마? 4 대입하세요. 4 대입하면 4 대입하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6에 4 대입하시면 24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4 빼기 22 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끝. 이렇게 풀리겠다. 그냥 세팅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고 됐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같이 봤던 게 몇 번 봤냐면 152번 봤고요, 156번 봤고요, 164번 본 겁니다. 그죠? 그쪽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세요. 해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유제 보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168번 한번 같이 봅시다. 가로 1번. x의 6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b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을 때 a 값과 b 값을 구해서 그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항등식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합니다. 기억나세요?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는 BQ
Q 플러스 R의 꼴로 정리해 줄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x 6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가 누구로 나눠져? 얘로 나눠져.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때 몫은 뭐야? 몰라. 몫을 몰라. 그래서 곱하기 qx라고 하면 놓을 거고요. 그때 나머지를 통상 rx라고 놓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정리할 거. 첫 번째 몇 차? 하라면 몇 차? 몇 차? 2차. 그죠? 그럼 얘는 몇 차이야? 1차이야. 그죠? 이 녀석이 2차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RX 자리는 1차 이하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1차식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오케이? 요게 첫 번째. 그래서 편의상 뭐 A, B는 썼으니까요. RX는 그냥 뭐라고 할까? 뭐 MX 플러스 N 요 정도로 한번 둘까요? 이렇게 둡시다. 오케이? 뒀다 쳐. 뒀지?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얘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겁니다. 나머지 정리의 결론은 A는 BQ 플러스 R의 꼴은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항등식이면 뭐 좋은 거 있나요? 네, 좋은 게 있어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에 그냥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한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쌤, 양변을 미분하는 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양변을 미분한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양변에 뭐 1 더하고 2 더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봐봐. 니네가 만약 방정식을 만났어. 방정식을 만났어. 이런 방정식이 있어. x제곱은 1이래. 그럼 x값 얼마야? 뿔마 1이죠. 그죠? 이런 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 방정식에다가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하죠. 등호가죠. 그러니까 을의 미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연산으로 생각하셔서 양변에 같은 미분을 해주는 것도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케이? 방정식에는 양변을 미분한다는 계산을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요 양변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2x죠. 우변은 0이죠. x는 0이에요. 어쩌라는 거죠? 얘는 x는 뿔마 1이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식을 만든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내가 쓸 건데 정신 좀 차릴까요? 양변을 미분한다는 표현을 내가 지금 쓸 건데 이게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매우 특수한 케이스인 거라고. 왜 특수한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어? 항등식이라서. 좌변과 우변이 그냥 같은 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그 결과가 같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종 니네가 쓸 거야 앞으로. 양변을 미분한다는 계산을 종종 쓸 거거든? 근데 이거를 너무 아무데나 다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항등식에만 쓸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됐죠? 쌤 항등식 아니면 쓸 수 없나요? 못 써. 항등식에만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미분합시다. 좌변을 미분해 보시면 6x의 5제곱에 마이너스 2ax가 될 거고요. 우변 자리 뭐가 됩니까? 요거 미분할 건데 얘네들의 관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때요? 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할 거야?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 2에 x-1에 qx 될 거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x-1의 제곱에 뭔진 모르는 qx를 미분해서 갖다 붙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r'x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몇 개의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요거 하나 항등식이 2개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항등식에는요. x자리에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죠? 자,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머지 정리해 놓은 것의 맹점이 뭐냐면 QX란 녀석을 어쨌든 제끼고 싶다 이겁니다. QX를 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QX를 어떻게 하면 안 구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있는 애를 죽여버리면 되죠. X에 뭐 대입? 1 대입하면 얘가 죽잖아요. 0이야 이래버리잖아. 그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가 편의상 요거를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요걸 편의상 요걸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정리해 볼게요. 기억식에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등식에서 qx를 제낄 수 있겠죠. 자, 1 대입했으니까 좌변 자리는요. 1-a 플러스 b가 될 거고 우변 자리는요. 1 대입했으니까 사라졌고요. 1 대입하면 n 플러스 n이라고 세팅한 요 식에서 1 대입한 거니까 n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아, 나눠 떨어진다고? 미안. 나눠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내가 무시해버렸네. 다시 볼게요. 나눠 떨어지죠? 그럼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미분한 게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뭐 풀이 과정 자체가 큰 변화는 없는데 요건 없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 우변 자리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밑에도 1 대입해 봅시다. 왜? QX랑 혹은 Q'X랑 앞에 붙어있는 녀석이 X-1이니까 1 대입하면 사라지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하시고요. 니은식에도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 자리는 6-2A가 될 거고요. 우변 자리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A 자리는 얼마? 3일 거고요. A가 3이니까 B는 얼마? 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3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그래서 얼마? 5 이렇게 끝나겠다. 되겠습니까? 다시 주요하게 체크하실 게 원래 두 가지야. 지금은 이제 나머지 얘기가 필요 없어서 요게 좀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첫 번째는 나누는 것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작다라는 거 세팅할 때 그거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문제에서 이게 필요할 겁니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라. 두 번째는 뭐 한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기본인 거예요. 그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연스럽나요? 가로 2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번엔 나머지를 구하랬네요. 나머지를 구하랬네요. 요거는 내가 안 지우고 오른쪽에다가 새로 문제 쓸게요. 으이씨, 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 168번의 가로 2번. x의 10제곱 더하기 4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가 문제예요. 앞서 했었던 세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x의 10제곱 더하기 4라는 아우 크네. 맞죠? 문제 잘못 쓴 거 아니죠? 네.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적당한 몫이 존재할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녀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녀석이 2차식이므로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rx 자리를 ax 플러스 b 같은 걸로 세팅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세팅해 주실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얘는 뭐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임을 잊지 마세요. 항등식이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 미분 가능한 거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x의 마이너스 1 같은 거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한 김에 일단 미분한 식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미분을 양변을 해볼게요. 미분을 양변을 한대.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10x에 9제곱 나오실 거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에 qx에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q'x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ax 플러스 b를 미분한다고 치면 a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또 이 자리에다가 각각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요 위에 요 두 식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차례로 써볼게요.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1 더하기 4에서 5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됐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밑에 식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요. 사라졌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마이너스 10은 얼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 보시면 뭐 a 자리가 마이너스 10이다 하나 나왔고요. a 자리가 마이너스 10이다. 바로 나왔네요. 그냥 보자마자. 하나가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마이너스 10 대입해 보신다면 10이니까 b 자리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rx는 어떻게 쓸 수 있더라? 마이너스 10x에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더라 라고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좀 종합적이에요. 내용 들어가 있는 게. 자, 밑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밑에 한두 개만 좀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풀어오시면 되니까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어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쉬셔도 돼요.
도함수의 활용 1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게 개념이고 계산 방법인 거고 지금부터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나 계산법은 없어요. 다 써먹는 거예요. 다 써먹는 건데 큰 맥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프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내가 보통 미분을 나무에 많이 비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처음 배웠었던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까지의 정의를 보시면 그게 미분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라는 맥락을 여기서 배우셨고 요거와 좀 구분되게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 사실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전부다.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다? 미분법이라는 것과 미분 공식이라는 것을 같이 했다. 오케이? 미분 공식 뭐였죠? 다항함수의 미분 공식 두 가지, 그지? y가 x n제곱일 때 미분하면 nx n-1제곱 되는 거라든가 상수 미분하면 0 되는 거라든가 그죠? 그런 내용들 했었고요. 미분법에서 뭐 있었죠? 실수배의 미분법, 합의 미분법, 차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했었고요. 그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한번 다 정리해 봤어요. 그죠? 얘네들을 그냥 우리는 계산 방식, 계산 방법 정도로, 계산법 정도로 의식하셔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게 전부 다 뭡니까?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고. 도함수의 활용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막 영국이 어쩌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뭐 라이프니츠 어쩌고 했던 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분의 태생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그래프, 하나는 속도 가속도. 이쪽 두 개의 태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이후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녀석이 다시 활용되는 겁니다. 어디에? 그래프에 혹은 속도 가속도에.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그래프의 개형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래프 그리는데 미분 써먹자. 쉽게 말하면 그래프 그리는데 미분 써먹자인 거고요. 하나는요. 속도 가속도 구하는데 미분 써먹자라는 겁니다. 써먹자 활용. 오케이? 써먹자. 요거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속도 가속도 파트는 수학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진 않고요. 마지막에 한 개 단원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프리뷰 한번 쫙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다루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건 우리가 미분계수를 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가 미분계수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 라고 물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접근하기 가장 쉬운 거부터.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세우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형이 있는데요. 좀 이따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다루고 났더니 이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속을 했을 때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었고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하나는 롤의 정리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리를 한번 해내고요. 그러니까 해치우는 겁니다. 미리 해치우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정리할 내용들을 미리 해치우는 거고 다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프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 뭐냐?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거든요. 그것을 다루고요. 증가하고 감소하다 보면은 극값이라는 게 생겨요. 극값이라고 생겨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요 포인트,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정리를 하고요. 요거까지 정리하는 걸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 1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쌤 그럼 도함수의 활용 2도 있나요? 예, 2도 있어요. 크게 봤을 때 도함수의 활용 1은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함수의 활용 2는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도함수의 활용 1까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1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따로 교과 구성이 되어 있진 않지만 활용 1이 끝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쌤 지금도 그리는데요? 아니 y는 뭐 이런 거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 이런 거 그래프 그려봐. 이런 거 한다고요. 3차, 4차 함수. 뭐 이거 말고도 뭐 5, 6차 뭐 이런 것도 다루진 않지만 그릴 수 있어요. 활용 원이 끝나면.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린 걸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같이 묶어두기도 하는데 최대 최소를 묻기도 하고요. 여기는 참고로 위계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유형들이에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 문제풀이를 할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써먹기도 해요. 통상 얘네랑 속도, 가속도까지를 합쳐서 도함수 활용 2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활용 2는 진짜 써먹는 거야. 진짜 써먹는 거야. 활용 1은 뭐 하는 거고 활용 1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목표가. 그래프를 그린다가 활용 1, 오케이? 활용 2는 뭐라고? 그래프 그려놓은 걸 이용해서 그걸로 다른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프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책표 보세요.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부터 할게요. 84페이지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봐봐. 참고로 접선의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뒤쪽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건데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심화되는 내용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이를테면 뭐 비율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 그거 다 넘어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개념 1. 고등수학 상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였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접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판별식 t가 0 되는 거 활용해서 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만 써먹을 수 있냐면 2차 함수밖에 못 써먹어요. 그죠? 그럼 더 일반적인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자,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여 곡선 y는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다 됐고요. 밑에 보세요. 중심 개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a는 f'(a) x-a라고 쓸 수 있다. 물론 넘겨놔서 fa를 오른쪽에 쓰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써놓으세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복경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쌤, 접점이 뭔데요? 접하는 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 위에 한 점이 있어. 그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때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를 접점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일상 용어에 쓰는 거죠. 저는 그 사람과 접점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이런 거잖아. 그 사람이랑 저랑 아예 생판 남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랑 저랑 접점이 없어. 이런 표현 쓰잖아. 그거예요. 접하는 점, 만나는 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딱 요 점의 좌표가 a, fa라고 주어졌다 이거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고. 요거 L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고. 단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접선이 뭔데? 접하는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직선인 거잖아. 그지? 직선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봐봐. 접선을 만들 때, 즉 직선을 만들 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가 기울기고요. 오케이? 두 번째 요소가 한 점입니다. 무슨 얘기야?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 하나 완성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한 점은 줬잖아. 여기 지나간다고. 나 뭐만 필요해요? 기울기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울기에 대해서 난 알아요. 뭐? 미분계수. 이해가시죠? 다시. 그래프 y는 fx 위에 점만 난 꼭 찍어둘 거야. 야,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네가 세워봐. 이런다고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fa라는 뭐가 한 점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만 필요해요? 기울기만 필요해요.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계수로 구해요. 끝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y는 fx에 x는 a에서의 f'a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 f'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얘의 기울기요. 이때 f'a가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y는 f'a에 x-a에 플러스 fa라고 세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a, fa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f'a가 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제일 쉬운 애예요. 얘가. 문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뭐 밑에 확인 문제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뒤에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됐구나. 그냥 앞에 거 보자. 앞에 거 볼게요. 앞에 거 볼게요. 제일 쉬운 버전. 자, 문제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그 바로 위에 있는 예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문제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곡선 확인 문제. 곡선 y는 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어. 이거 위의 점이래. 요런 표현이 있어요.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미분계수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일 거예요. 뭐에서의 미분계수?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f'1일 거예요. 됐죠? f'1은 어떻게 구하죠? 얘를 미분하셔서 1 대입하시면 되겠죠. 편의상 요걸 fx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f'x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실제로 2 더하기 1 해서 는3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기울기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죠? 물론 문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1,3이라는 점이 이건 주어진 거고요. 내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접방을 만든다고 치면 y는 3에 x-1 플러스 3이라고 세팅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y는 3x가 되겠네요. 끝. 이게 뭐다? x 이퀄 1, x 이퀄 1인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밑에 문제 두 개 풀어보세요. 금방 풀죠?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봤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오른쪽 개념 2인데요.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념이라는 게 없다고요. 지금부터는. 개념이라는 게 없고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다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첫 번째 유형은 봤어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게 뭘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얘한테 그러는 거지.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게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울기 1인 게 여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하나는 아니에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접점 하나당 접선 하나니까요. 오케이? 근데 얘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럼 그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점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찾는 게 뭐죠? 기울기는 주어진 거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그죠? 기울기가 m이라고요. 기울기는 주어진 거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접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그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m이 나오도록 f'x가 이게 도함수가 즉 미분 계수가 m 값이 나오는 x 값을 찾아야겠다. 이게 선행 작업입니다. 찾아봤더니 x가 만약 알파래 혹은 x가 혹은 베타래 x가 또 뭐뭐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막 그래프 막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 1짜리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를 만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큼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셨으면 이거 갖다가 뭐 하시면 되겠다? 각자 y는 기울기 m 주어져 있고요.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접점의 x좌표인 거잖아. x 이퀄 베타가 뭐야? 접점의 x좌표인 거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접점의 x좌표인 거예요. 접점의 x좌표인 거. 여기가 x 이퀄 알파인 거네. 여기가 x 이퀄 베타인 거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콤마 f 베타라는 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이건 아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접방 하나 완성. 또 y는 m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f 베타 접선의 방정식 완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오른쪽에도 확인 문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 8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나 니네가 너무 자잖아. 조는 게 아니라 막 엎어져 자잖아. 그러면 학습 의욕, 그러니까 가르치는 의욕이 막 쭉쭉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좀.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봅시다. 깨우려고 해보다가 자꾸 자면은 나도 지금 포기하게 돼요. 어느샌가부터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든 특강 안 해, 나 이러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뭐라고요? 얘가 미분계수를 했잖아요, 그죠? f'x가 m이 되는 x값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해보시면 y'이 2x 더하기 2가 될 건데 이게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 그죠?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접점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 넘기시면 마이너스 4인 거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여기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다. 되죠? 그럼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줬고 나는 접점을 찾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확정짓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모두 모였으니까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고 전개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전개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해당하는 문제들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요. 문제가 있네요. 요거 좀 같이 볼게요. 87페이지에 대표 문제 192번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주어줘. 아, 이거 싫어. 딴 거 볼 거임. 미안해요.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미안. 접선의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라 접방 문제의 선행적인 애들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 어렵지 않아요.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야. 요 얘기 해주는 문제들이니까 해보시면 될 겁니다. 나랑 같이 봤으면 하는 건 유형 2랑 유형 3. 다시 보겠습니다. 유형 2. 196번 한번 같이 볼게요. 196번에 가로 1번 먼저 보시면 y는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요거 위의 점. 뭘 찍어라? 1, 마이너스 2 있다. 여기서의 접방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A값과 B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해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점을 줬으면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미분계수요.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하고 x좌표 1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 y 프라임 구해보시면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이때 x좌표가 뭐이면 1이면 x좌표가 1이면 1 대입해보시면 이게 9 빼기 2 빼기 5니까 2가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자, 기울기는 구했네요. 접점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접방을 구해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x-1에 마이너스 2야.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y는 2x의 마이너스 4네 라고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매우 쉽죠. 가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미분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얘 수직이랬네요. 수직인 경우는 좀 따로 봐주셔야 되겠네. 뭐 아시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인 관계에 대해서 아시죠? 기울기 곱한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거 이용하라는 겁니다. 2번도 같이 볼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여기에서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이 점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부터 미분할게요. 그럼 y''은요 3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4, 3, 12 빼기 4 해서 8이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 접선의 수직인 직방이야, 그지? 따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뭐가 돼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이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의 직선의 방정식, 지금은 공통수학 2에 있다.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 사이의 관계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이 녀석의 법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됐죠? 접선이 있고 접선과 수직을 이루는 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이것도 이거 썰 재밌는데 아무튼 법선이 말도 안 되는 법선이라고 해요. 수직을 이루는 선을. 법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점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기울기만 우리가 새롭게 구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법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8분의 1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3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마이너스 2,3을 지나가게 되겠다.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y는요 마이너스 8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8분의 1과 2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테니까 더하기 4분의 1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겠다. 아우 지저분해라. 시간이 저것도 하나 풀어야 되긴 하는데 잠깐 환기 차원에서 여담 타임. 법선이 왜 법선이냐? 법선의 법이 한문입니다. 한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자 있잖아. 법원 할 때 그 법자예요. 그럼 이게 뭐 법을 하는 선이냐? 뭐 땅땅땅 판결 뭐 형사법 뭐 민법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음차라고 하죠. 음차한 겁니다. 음차. 중국 애들이요. 중국 친구들이 그 미국 놈들이랑 유럽 놈들이 직각을 표현할 때 직교한다, 수직이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particula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particular라는 표현이 있어요. particular라는 표현이 이제 직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수직이다. 거기에서 particular를 얘네들이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articular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더라도 형태소가 4개야. particular 4개가 되잖아.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글자만 쓱 써오는 거야. particular 펄만 떼와요. 이거랑 똑같은 발음이 나는 중국어 한자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게 펄, 법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재밌잖아요.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나 이런 거. 어머니 이렇습니다. 법선이라는 표현이 생긴 어원 자체가 이게 영어를 토대로 하는지 몰라요. 이게 포르투갈어일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어요. 그 에스파뇰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particular라는 수직이라는 이 표현에서 온 겁니다. particular, 법. 한국말 법. 법선. 청나라 사람들이 법선이라고 부르네. 우리도 그러면 법선이라고 하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거 엄청 많아. 이렇게 유형 하나 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0번인데요. 200번에 1번만 같이 봅시다. 200번에 1번 보시면 y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2가 있고요. 여기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7에 평행한 직선이래요. 자,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7에 평행해?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만 쏙 빨아먹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뭐만 찾으면 돼? 접점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저 두 개 유형 자체가요. 서로 상보적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 상호 무한적이에요.
접점이 주어졌어, 기울기 구해. 기울기 주어졌어, 접점 구해. 기울기는 미분계수. 이런 식인 겁니다. 미분해 볼게요. 위에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미분해 보시면요. 편의상 요거 fx라고 쓸게요. 그냥 fx라고 써주시면 f'x는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6일 때의 x값을 찾자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9가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3x제곱이 3이 됩니다. 즉 x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x는 뿔마 1이에요. 뿔마 1이 뭐라고요? 이게 접점의 x좌표.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접점은 뭘까요? 접점은 뭘까요? 접점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는 접점이 또 뭐 있다고? 1 대입해 주시면 1, 3 빼기 9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접점인 겁니다. 이 접점들에서 기울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1 마이너스 6 맞고 1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2 빼기 11이다. 그죠? 뒤에 더하기 2였네. 여기 11이에요. 이 자리가 이제 f 마이너스 1인 거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셔야죠. 맞나? 아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9 더하기 2. 맞는데? 10인데. 왜 이러죠? 10 맞아요. 됐나요? 그럼 접점도 알고 있고요.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요. 접방 두 개 나온다. 하나는요. y는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10.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플러스 했으니까 4.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죠? 두 번째 접방은요. y는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전개하면 여기다 쓸게요. y는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플러스 6 해서 요게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 나오겠습니다. 네, 밑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에요. 197번, 201번 풀어보세요. 할까요? 자,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을 봤어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본 거고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로 86페이지 펴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절차가 있잖아요. 이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데 요거 말고 다른 풀이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유형이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약간 요런 식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곡선 밖에 한 점을 띡 여기 줘요. 이렇게. 뭐 P, Q 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뭐 X1, Y1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줬다고 치면 여기에서 근접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통 앞에서도 점을 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앞에서 주는 점은 뭐뭐 위의 점, y는 fx 위의 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y는 fx 위의 점인 거야. 그래서 x좌표, y좌표에다가 저 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성립해요. 그런 애고요. 얘는 뭐예요? 곡선 밖의 점이죠. 그죠? 곡선 밖의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x1, y1을 y는 fx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근접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거지. 실제로 지금도 이 그림에서도 접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대충 봐도 세 개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접선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하나 접선 나올 수 있겠고, 또 다른 접선 하나는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면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 밑에서 접선 하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생깁니다.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되겠습니까? 이런 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교과서식 풀이 절차입니다. 자, 일단 뭐라고 그랬어? x1, y1에서 접점 좌표를 a, fa라고 놔요. 이게 스텝 1.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 푸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1, 2, 3 가는 겁니다. 요거대로 해볼게요. 스텝 1, 빠밤, 뭐부터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제 고급져요. 접점을 가정합니다. 접점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요 점이 접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 점을 A, FA라고 놓자 이거죠. 오케이? A가 뭔데요? 몰라요. 미지수로 놓자는 얘기예요. A, FA라고 놓자. 접점을 가정하자. 접점을 A, FA라고 두자. 라 하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접점을 가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하냐면 스텝 2는 뭐를 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해요.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가로 보이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y 빼기 fa는 f'A x-a라고 식을 쓰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저게 접선의 방정식 아니야. 그러니까 접점이 a, fa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죠? 앞에서도 했었죠.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a, fa라면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걸 하자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접선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a 자리가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지수 a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미지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문자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접선의 방정식 세팅하는 거예요. 뭐? y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y는 f'A에 x-a 플러스 fa라고 세팅을 하자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a에 대한 아직 식이에요. a가 뭔지 몰라요. 숫자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스텝 3로 뭐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x1,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스텝 2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세팅한 식에다가 x1, y1을 대입해요. 이 x1, y1이 뭐였죠? 밖에 한 점. 이 점. x1, y1을 자, 봐봐. A, FA라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셈이잖아요. 이렇게. 세운 셈인 건데 요 세운 접선의 방정식에 x1, y1을 대입해서 성립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1과 y1을 대입해줘서 y1은 f'A에 x1 빼기 a에 FA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X1과 Y1은요, 숫자예요. 그럼 요걸 보세요.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 보면 얘가 잠깐만 이거 그냥 A에 대한 방정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보고서 이거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거 A에 대한 방정식인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방정식은 뭐 하면 돼? 풀면 되잖아. 풀어봤더니 A가 얼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A 값을 구하자는 겁니다. 구하자! A 값 구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A 값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구한 A 값이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스텝 3 보시면 그래서 A 값 구한 것을 가로 3번 보세요. A의 값을 구해서요. 구한 A 값을요. 집어넣어서 Y는 FA는 F'A에 X-A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답니다. 마무리하시면 돼요. 스텝 3. 뭐 한다고요? 원래 있었던 세팅했던 식이잖아요. 세팅했던 식. 그지? 요 세팅했던 식에 A 값 구한 걸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다시. 구한 A 값을 대입하여 어디에 세팅한 식에 대입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따로 쓰실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A 자리가 아까는 미지수였는데 A 값 구했지롱. 구해놓은 A 값 대입했지롱. 그래서 접방 만들었지롱. 끝나는 겁니다. 요 절차를 거치는 게 교과서식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접방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뚫기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풀이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풀이에 대한 절차를 알아두셔야 되고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예제로 같이 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는 싫어요. 난 이렇게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많이 써야 돼요. 팔이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내가 이제 좀 갸냘픈 몸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산을 좀만 하고 어떻게 하면 풀이 과정 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라 이거 괜찮은데 했던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방식인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는데 나중에 내가 만들었지롱 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랬더니 남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다들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쉬웠지. 난 내가 만든 줄 알았거든.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어쨌든 돌아와서 교과서식 방식이 아닌 풀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름 숏컷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름 숏컷인데요. 나름 숏컷인데요. 스텝 1은 똑같아요. 스텝 1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접점을 가정하셔야 돼요. 접점을 가정하고요.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스텝 2에서 해주는 일이 기울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쌤, 접선의 방정 세팅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울기를 비교해요. 요건 좀 이따 예시를 들면 설명드릴게요.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기울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 가정했었던 a, fa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 대한 a에 대한 방정식이 그냥 나와요. 방정식이 그냥 나와서 이걸 풀면 돼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접방을 세팅하셔야 되고요. 세팅한 접방에 숫자 x1, y1을 대입하셔서 그걸 풀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절차만 세 가지죠. 세팅한다, 대입한다, 푼다. 오케이? 세 가지죠. 요거는 바로 방정식이 나온다, 푼다예요. 그래서 그 절차 하나가, 세팅하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A 값을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즉, 접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접점의 좌표를 구했다 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했느냐? 마지막으로 접방을 완성하는 거죠. 아까 하는 것처럼. 접방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완성할 때도 쌤 세팅한 게 없는데 얘는 세팅한 거에다가 A값 대입해서 완성하는 거잖아요. 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이랑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어디 볼까요? 204페이지 보이십니까? 204페이지가 아니라 204번. 말을 잘못했네. 204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4번 문제를 두 가지 풀이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풀이를 모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뒤에서 말한 저 쇼컷 풀이를 난 좀 더 선호합니다. 으쌰. 자, 그럼 풀이를 보시죠. 같이 보시죠. 얍. 자, 204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점 1,4에서 곡선 어디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5에 아까 말했지 그은 접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죠? 이 점에서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거기다 그은 거야. 그죠? 거기서 그은 접선인 겁니다. 그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 다 구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하나를 특정한데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 자, 일단 솔브 1은 정석적인 풀이, 솔브 1은 교과서식 풀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뭐부터 하겠다? 접점을 가정하겠다. 접점의 좌표를요. 이렇게 만났을 거야. 얘가 어떻게 생겼으면 자, 상상을 해봅시다. 얘가 막 이렇게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할까? 위로 볼록하면 얘게 1,4니까 1,4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본 거야.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점의 좌표를 A, F에다 놓자 이거야. 이게 시작입니다. 오케이?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래서 접점을 가정할 겁니다. 접점을 가정하여 실제로 접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라 할 거예요. 요거라 하자입니다. 이거 될까요? 안 어렵죠 그냥? 그렇잖아. 접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점일 거니까요.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자연스럽게 여기다 A 대입한 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요 가정한 걸 바탕으로 그림은 꼴배기 싫으니까 지우자. 요 가정한 걸 바탕으로 접방을 세팅할게요. 자, 요걸로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세우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y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요거 미분한 거. 그죠? 요거 미분한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기울기일 거고요. 이게 f'a가 될 거고요. 또한 x-a에 더하기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5라고 써야 할 겁니다. 괜찮죠? 자, 스텝 2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가? 위에 있는 1,4를 지나가. 그치? 얘가 1,4를 지나가요.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워졌는데 얘가 점 1,4를 지납니다. 얘가 점 1,4를 지남으로 x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요. y자리에는 4를 대입하시면 성립해야 돼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x자리랑 y자리에 1과 4를 대입해 보시면 그냥 한번 써볼게요. 4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에 1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a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됐습니까? 얘가 a에 대한 방정식이 되었죠. 그지? 세팅한 식에 1,4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요 식이 성립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a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생겼네. 전개해 봅시다. 방법이 없겠어요.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하면은 4a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에서 마이너스 7a 나올 거고요. 더하기 3이고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자, 계산을 이어나가 볼까요? 4a 제곱에서요 2a 제곱을 뺐어요. 그죠? 따라서 2a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7a 더하기 3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될 거고요. 3 빼기 5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요. 4 너도 넘어와 해서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난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별 수 없이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변을 2로 나누시고요. 자, 계산 이어서 이쪽에서 올려서 하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0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의 곱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a자리가 3이거나 또는 a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은 얘네가 뭐라고요? 접점의 x좌표. 얘네 접점의 x좌표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접점의 x좌표인 거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a값 찾았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아까 세팅했던 요식 있잖아. 아까 세팅했던 요식. 요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텝 3예요. 여기까지가 스텝 2고. 되겠죠? 스텝 3로 넘어갈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a자리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뭐를 대입하셔야 될까요? 문제에선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여기가. 자, 여기다가 3 한번 대입해 보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어우 망했죠. 그죠? 기울기 음수 됐죠. 원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집어넣어 보시면 y는 7에 요 자리 마이너스 1이니까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요. 넣으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전개해 주시면요. 결과적으로 y는 7x에 플러스 7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답 나왔다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게 교과서 10풀이. 요게 교과서 10풀이. 요게 교과서 10풀이.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좀 이따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두 풀이를 다 쓰세요.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합니다. 솔브 2입니다. 솔브 2도 시작은 똑같아요. 솔브 2의 시작은 무엇이냐? 접점을 가정한다로 시작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맨 처음 뭐 할 거예요? a,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5라고 하자. 접점을 얘라고 하자라고 시작할게요. 그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요게 핵심이야. 요 풀이의 핵심. 자, 기울기를 비교한다는데 저기 뭔 소리예요? 기울기 비교한다는 게 뭔 소리일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내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y는 fx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이런 데가 있어. 그지? 지금은 1,4네요. 1,4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긋는다고 치고 그때 그러면 접점이 얘잖아요. 그죠? 이 점의 좌표는 이를테면 a, fa인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f'A.
맞죠? x 이퀄 a라는 접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f'A, 두 번째로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개 점을 지나죠. a, fa와 1,4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로 요 녀석의 기울기를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빼기 1분의 fa 빼기 f4라고도 해줄 수 있다고요. 요게 기울기죠. 그죠?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f'A랑 똑같죠.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기울기 비교예요. 이게 내가 말하는 기울기 비교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 접점과 1,4 사이에 기울기, 평균 변화율로 재시고 또 뭐 얘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로 따지셔서 그 녀석도 기울기인데 그 두 기울기가 똑같을 거야 라고 판별하겠다. 이해가십니까? 요게 스텝 2입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나를 뭘 한다? 여기 이제 말씀 설명드린 거고요. 아이 됐다. 지우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로 뭐를 하겠다? 기울기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로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a-1분의 그죠? 1,4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점 1,4랑 접점 a,-a제곱 플러스 3a-5 사이에 기울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1분의 얘 마이너스 4한 거죠. 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 빼기 4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될까요? 이게 기울기인 겁니다. 그죠? 얘가 기울기이기도 하고요. 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계수로서 또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예요? 미분한 거.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걸 풀어서 a 값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요걸 풀자라는 겁니다. 요걸 풀어서 a 값을 구하자. 자, 많이 몇 개 넘어간 거 느껴지세요? 세팅하고 숫자 대입하고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바로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안 그래? a 값 찾으면 되잖아. 밑에다가 할까요? 칸이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9는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3에다가 a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일 거기 때문에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4a 제곱에 3a, 4a, 7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넘길게요. 그러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니까요. 양변 2로 나눠주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니까요.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의 곱으로 는 0이 될 거니까요. a 자리는 3 또는 a 자리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얘는 가정한 거에서 구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같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세팅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는 양이 확 줄어들죠. 세팅하고 대입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쓰는 양이 좀 줄어들죠. 됐죠? 자, 됐습니다. 쌤, 근데 알겠어요. 접점 X좌표 구한 거까지 알겠는데 이제 접방 구해야 되는데 어떡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기울기인 거 알고 있죠? 얘가 기울기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이미.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요. 그죠? 양수이므로 이 녀석이 기울기인데 3을 대입하면 난리가 난다는 게 이미 보입니다. 그죠? 따라서 a 자리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7이죠.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선생님 뭐가 끝난 거예요? 기울기밖에 안 구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어떡하나요? 기울기밖에 없잖아요. 점의 좌표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1,4 지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새롭게 접점의 좌표를 굳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기울기가 7이라는 걸 구한 거고요. 얘는 점 1,4를 지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7에 x-1에 더하기 4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개해 주시면 y는 7x에 마이너스 7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요게 내 방식. 내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 좀 나쁘고 기울기 비교. 요게 기울기 비교 방식. 요게 기울기 비교 방식. 참고로 기울기 비교 방식은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 얘를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나는 야 세팅하는 거 줄었으니까 문제풀이 줄어들잖아 정도만 얘기했잖아.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지점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다가 A 대입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계산 소요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세팅한다, 숫자를 대입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삭제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산 소요가 두 단계가 사라진 거라고 나는 느껴지고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쓰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일단 다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요거 두 개를 먼저 써두시고요. 네. 그래서 212페이지 아닌데 이거 몇 번이요? 넘어갔구나. 204번이었죠. 그죠? 204번 밑에 풀이 과정에다가 요거 두 개를 다 써두시든지 아니면 쌤 팔 아픈데요 하시면 2번만 써놓으세요. 왜냐면 1번은 해설에 있을 거야. 1번 해설에 있을 거니까 적어도 2번 풀이 방식, 기울기 비교 방식을 좀 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요거 써두시고 밑에 203번, 213번 왜 자꾸 넘어가. 205번 정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4번 풀이 써주시고 205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유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유형 3개 더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 유형들은 사실 곁다리야. 다 곁다리. 핵심적인 문제 유형 3가지는 다 본 거예요. 접방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문제 유형 딱 3가지입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요 코어한 3개는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코어한 3개는 다 끝난 거고 나머지 유형들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겁니다. 사실 유형 5는 안 봐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봅시다. 208번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과 직선 y는 3x 플러스 k가 접함. 양수인 k값 얼마임? 이란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몇 번 문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자, 지금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로 보시면 되겠다. 바보가 3이잖아.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접점 구하기. 기울기 아니까. 그죠? 기울기가 3인 거니까 접점 구해야지. 이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요거 미분합시다. y 프라임이 3x 제곱일 건데 얘가 3이면 돼요. 그죠? 그죠? 이거 2무로. x좌표는 뭐? 뿔마 1.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x자리가 마이너스 1이면 좀 그렇고 x자리가 뿔마 1이라는 얘기가 요 녀석이 접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요게 접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1콤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콤마인 거지. 그죠? x가 1이면 y좌표 얼마? 1. 그죠? 그러니까 1,2가 하나 있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접점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점에서 실제로 접선을 그려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죠? 이제 뭐만 해주면 됩니까? 이거로 접방 구하시면 되겠죠. 접방은 어떻게 나올까요? 1,2 지나가는 경우가 y는 기울기 알아요. 3이에요. 기울기 알아요. 3이에요. 3에 x-1에 더하기 2인 거고 또는 기울기가 기울기 된다.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3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0 안 써도 그만이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말해줄 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결론은 빠박 해주셔서 y는 3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y는 3x 플러스 3일 텐데 문제에서 k 양수를 했으니까 너 버려. 넌 필요 없어. 너만 채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k 얼마? 3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어떤 유형,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는가를 먼저 분류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두 번째 유형,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하고 접점 구하기에 몰두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공통이 아니지. 212번 보실게요. 212번은 접선을 네가 그릴 수 있어. 자, 이제는 넓이 구해봐. 라는 부류의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구했다 치고 넘어가는 애죠. 자, 212번. 요거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긴 합니다. 요즘에 잘 나오진 않고요. 조금 옛날 거예요. 조금 옛날 스타일.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의 점 2,5를 준 거죠. 여기에서의 접선과 또 누구? x축 그리고 누구?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몇 번 유형? 이 몇 번? 뭐가 주어졌죠? 접점이 주어진 거죠. 1번 유형인 거죠. 접점을 준 겁니다. 이 위의 점, 아하, 너 접점이구나. 그럼 난 뭐만 하면 된다?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또 뭐예요? 미분계수겠죠. 그럼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y''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일 테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x 2를 대입해 주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겠죠? 이게 뭐예요? 기울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맞아요? 그럼 나는 점도 알고 기울기도 구한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 더하기 5 하니까 더하기 9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0,9를 지나가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라서 이렇게 꼬라박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자리 얼마? x절편 2분의 9인가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보시다시피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겠죠. 그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2분의 9, 세로의 길이는 9가 될 테니 넓이는 얘네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할 거다. 그죠? 다시 2분의 1 곱하고 밑변 곱하고 높이 곱할 거다. 그럼 답은 얼마? 4분의 8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애입니다. 자, 얘도 뭐 결과적으로 뭐 넓이를 구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접점 줬네.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접점 줬네. 유형 1번이네. 요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통접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번 볼 거예요.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어이구. 여긴 다 뭐 기록했을 테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쿵쿵거린다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네. 자, 2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고요. 또 다른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cx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점 1,3에서 어떻다?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번 A값 B값 구해라. A, B 얼마냐. 가로 2번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이 두 가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 얘는 책을 엄청 잘 써준 겁니다. 오류 없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있어요. 봐봐. 가끔 가다가 얘 곡선이죠. 얘도 곡선이겠죠. 이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내는 놈들 이렇게 잡아와야 돼. 이렇게. 너 뭐라고 그랬어? 두 곡선이 다 접한다고 그랬어? 너잉?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곡선끼리 접한다는 말은 정의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는 막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함수하면서 했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살포시 뭔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느낌일 것 같잖아, 그지? 이런 느낌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곡선끼리 접하는 건 정의되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접선도 정의 안 되잖아. 교과서에서, 그지? 내가 정의해줬잖아. 곡선에 말했죠? 기억나세요? 접선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세요? 안 나지? 접선 정의가 뭔지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 기억나요? 접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접하는 선이요. 그건 의미고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고요. 의미가 정해지냐고요. 기억나세요? 안 나지?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니네가 대충 들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해드린 겁니다. 뭐였다고 그랬어요? 할선의 그렇지 극한이에요. 좋습니다. 할선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접선 어떻게 만든다고요? 접선은 할선의 극한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선의 정의를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직선 할 때 한 번 본 게 답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접선이에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점에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 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후에 접선을 정의한 적이 없다니까. 찾아봐 니네. 아무 책이나 교과서나 뭐 개념서나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접선은 정의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거니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은 사실 정의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좀 빵꾸가 빵빵 뚫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쌤들 찾아가가지고 쌤 이거 접선의 방정식 하고 뭐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거 없나요? 이런 거 질문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 거 좀 질문하세요. 내 말만 듣지 말고. 물론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이 맞긴 한데 다른 관점으로 정의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돌아올게요. 빠방! 공통접선을 가질 때라는 표현이 매우 우월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림 못 그렸어.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공통접선이 있으면 이런 거죠. 샥 요겁니다.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일단 얘네들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이 지점에서 얘네들이 만나야 돼요. 1 대입하면 3이고요. 1 대입하면 3이에요. 오케이? 요게 일단 둘 다 통하는 거고. 두 번째, x = 1인지 섬에서의 그러면 fx에 대한 기울기와 gx에 대한 기울기도 같겠죠. 앞에 보세요. 야, 끝났어. 지금 12시 14분이야. 요거 하고 니네 문제 풀면 끝이야. 언제까지 주려고 그래? y는 fx 있고요. y는 gx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접점의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놨다고 치면요. 첫 번째로 아실 수 있는 게 f알파랑 g알파는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만나니까요. 접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니까요.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 = 알파라는 지점에서의 fx의 접선도 얘고요. gx의 접선도 얘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겠죠. 이해가십니까? 요건 우리가 함수값으로 얘기한 거고요. 함수값. y좌표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기 때문에 f'알파랑 g'알파도 같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게 이 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접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접방 좀 이따 하고요. A값, B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접방 그냥 구해. 이거 구하는 게 문제지 뭐. 자, A값과 B값을 구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자, X가 1인 지점에서 여기도 1 대입하면 3이고 얘도 1 대입하면 3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를 할 거예요? 1,3을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면 3이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3이고요. 또 여기도 1 대입하면 3입니다. 그래서 얼마니? 1 더하기 C가 3이다가 되려나?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는 2고요. C는 2고요. C 구했다. 그지? C는 구했어요. 얘 2래요. 그죠? 구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뭘 하자고 그랬어요? 함수값은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 비교하자고요. x = 알파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같은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미분계수 같다는 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미분해 주셔야 됩니다. 각자 미분해 주셔야 돼요. 자, 위에 거부터 미분할게요. 요거부터 미분합니다. 요거부터 미분해 주시면 y' 3x 제곱에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그죠? 밑에 것도 미분해 주시면 어때요? y' 2x 더하기 c인데요. c가 2라는 걸 구해냈으니까 2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다 이제 도함수들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이 자리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게 x = 1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값이 얼마가 돼요? 얘는 3 플러스 a인 거고요. 얘는요 2 더하기 2니까 4가 될 건데 얘네들이 같죠. 그죠? x = 1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같은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같을 거다. 따라서 이걸 풀어내시면 a 자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1인데 b 자리가 2이기 때문에 b 자리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a값 b값 구했습니다. 1번 해결. 됐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뭐 해라? 접방 구해라.
접방이 그래서 뭔데? 접방 구해라. 접방 뭔데? 자, 이렇게 갈게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잡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접점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접점의 좌표가 1,3이죠. 이므로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미분해서요.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 거보다 밑에 게 계산이 편하겠네요. 그죠? y'은요 2x 플러스 2인데요. 여기에다가 뭐 대입한다고요? x에 1 대입한다고요. x에 1 대입해 주시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미분 계수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접점은 아는데 기울기는 구한 거죠. 그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놓으면 y는 4에 x-1에 더하기 3이 되는 거겠죠. 전개하고 정리해 주시면 y는 4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도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야, 밑에 좀 풀어보자.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셔도 되는데요. 공통접선 한 문제 217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만 풀어보세요. 앞에 있는 미정계수는 풀기가 어렵지가 않을 거야. 217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오실 때 93페이지까지 끝내 오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연습 문제랑 93페이지까지 공통접선 지금 본 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셔서 내일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 거예요. 솔직히 오늘 질문이 없어서 좀 그래요. 질문이 좀 없어서 좀 슬프달까? 아쉽달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